안녕하세요. 데브 페스트와 함께하는 컴포즈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초급 트레킹 코스의 두 번째 단원 캠핑지기를 맡고 있는 GDSC PKNU 리드 나무진입니다. 컴포즈 사용 시 알아야 하는 안드로이드 기본 사항은 잘 진행되어 가시나요? 단원 1을 넘어 여기까지 도착하신 여러분께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라는 말씀드리며 저는 이번 단원 2에서 겪을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단원은 총 4개의 단원 중 두 번째인 앱 UI 빌드 과정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버튼과 이미지, 그리고 계산식이 추가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틀린과 객체 지향에 대해 낯선 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코틀린과 UI 상호작용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코틀린 문법을 타이핑하며 익히고자 한다면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 사용도 추천드립니다. 접속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링크 또는 구글의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측에 보이는 초록색 재생 버튼을 통해 우리가 입력한 코틀린 문법을 실행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코틀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조건문을 넘어오시면 널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실 건데요. 널 하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사전적 의미인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여기엔 0 또는 공백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널은 어떤 것도 할당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는 널 포인트 엑셉션이라는 오류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실제로 어떤 값이 필요해서 값을 호출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택배 상자 속에는 얼마 전 제가 정말 갖고 싶어 하던 휴대폰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나는 마음에 이 택배를 받곤 바로 열어보았는데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상자 안에 휴대폰 박스는커녕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물품이 오질 않았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요구했던 물품이 오지 않아 계획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은 프로그래밍에서 오류를 뜻하며, 이런 널에 의한 오류는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널은 특히 널 포인트 엑셉션이라는 오류와 함께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개발자들을 괴롭혀오고 있는데요. 이 오류에 한이 맺힌 개발자분들은 코틀린에서 널 안정성을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의 널 안정성으론 널러블 타입이 있습니다. 이는 변수 선언 단계에서 널 값이 들어갈 수 있고 없음을 정의해주는 것으로, 방법은 정말 쉽게 내가 선언한 변수에 대한 자료형 바로 옆에 물음표 하나를 넣어줌으로써 이 변수를 널이 넣어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널러블 타입을 다루는 방법으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 호출 연산자인데요. 실제로 널러블 변수의 속성에 접근하려 할 때 이 변수가 널일 경우 그 즉시 널을 반환하고 액세스를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어설션 연산자인데요. 널러블로 선언을 했지만 이 값이 절대로 널 리가 없어 라는 확신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assertion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널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시면은 널 포인트 엑셉션 오류에 빠져 혼란에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널러블의 예시 코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favorite actor라는 변수를 널러블 타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것을 한번 출력시켜 보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출력 결과로 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프린트에서는 오류가 뜨는데요. 세 번째 출력의 오류는 널 세이프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앞에 favorite actor에 널이 가능하다고 선언을 했지만 이것을 출력할 때 안전 호출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 번째 출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값이 절대 널일 리가 없어 라며 assertion 연산자를 사용하였음에도 이 값이 결국엔 널이었기 때문에 널 포인터 엑셉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널의 개념과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점인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코드에 클래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앞으로 코틀린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이 클래스를 매우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이 클래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어떠한 요소를 구현할 틀 또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만들고 싶은 물품을 구현하기 위해선 클래스라는 설계도에 여러 기능들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클래스 정의 문법과 인스턴스 생성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한 예시와 함께 클래스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비롯해 코드랩 속에는 클래스, 객체,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자주 보셨을 건데요. 각 용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틀 또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객체는 클래스에 사원된 모양 그대로 생성된 실체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는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메모리 공간에 할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코틀린을 통해 간단한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예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네모 영역은 우리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이 코드에서 클래스의 이름은 애니멀이라고 서원이 되어 있네요. 또 이 클래스 안에 변수, 컨스트럭터, 메서드가 들어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주황색 칸에 보이시는 name과 age 변수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인스턴스 변수라 해서 클래스 내에 사원된 변수를 뜻합니다. 다음은 컨스트럭터인데 이것은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생성자에 따르면 애니멀 클래스가 생성될 때 함께 호출되는 name과 age라는 값을 그대로 애니멀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에 넣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애니멀 클래스의 name과 age를 출력시켜주는 introduce 메서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 보이시는 메인 함수를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먼저 여기 변수 퍼피에 r이와 o라는 값을 함께 애니멀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퍼피라는 변수와 함께 애니멀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아래의 프린트를 통해 퍼피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소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클래스 간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클래스를 단순히 인스턴스로서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하는 쪽을 부모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 상속받는 쪽을 자식 클래스 또는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속을 하는 이유는 보통 중복되어 사용될 속성에 대한 재사용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코드를 통해 상속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애니멀 클래스는 상속을 위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준 뒤에 여기 bird라는 클래스에 상속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래 메인 함수를 보시면 예피라는 변수와 함께 예피.introduce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introduce가 bird 클래스 안에 서원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bird의 슈퍼 클래스인 animal에 서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피라는 새의 속도를 30이라고 넣어 주었는데, 이때 예피가 가진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인 fly speed의 setter 함수가 작동되게 됩니다. 제가 넣었던 이 30이란 값은 set 밸류 속 밸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밸류 값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필드에 밸류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값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fly speed에 넣어주겠다는 것이며, 50이 초과된 값은 초기 값인 0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코드랩을 보시다 보면 이 상속이란 것에 있어 is a나 has a라는 용어를 확인함과 동시에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의 관계를 is a라고 하며, 클래스를 인스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소유할 때 has a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코드를 활용한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bird라는 클래스 뒤에 animal이라는 클래스가 상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bird는 animal이다, 즉 bird is an animal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주어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차이점으로는 cage라는 클래스의 매개 변수로 bird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ge 안에 새가 있다, cage has a bird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클래스는 아무래도 코딩이 처음이신 분이라면 정말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응용하고 활용하신다면 추후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람다 표현식과 고참수에 대해 알려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작성하는 약식 문법으로 다른 함수를 값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예시를 보시면은 greeting이라는 값에 r이라는 값을 넣어줬을 뿐인데 실제로 함수처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으로는 greeting 옆에 중괄호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string이라는 자료형을 가진 값을 받는데 이를 name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예시는 아까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지만 다른 방법의 람다 표현식입니다. 아까는 중괄호 안에 입력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중괄호 밖에 입력 자료형을 넣고 또 출력 자료형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greeting이라는 값의 입력을 string이라는 자료형이며 출력은 unit, 즉 반환값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차함수입니다. 고차함수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받거나 함수를 결과로 반환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코드랩 속에서는 리피트 속 고차함수에 대해 다뤄봤을 것인데요. 저는 더하기 계산에서 고차함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은 10 더하기 20이라는 출력 옆에 calculate라는 함수와 그 속에 10과 20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calculate 함수는 sum a, b라는 함수를 반환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calculate 함수는 함수를 반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차 함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틀린과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특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트팩 컴포즈 활용해 앱을 개발하는데 보다 수월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들어갈 제트팩 컴포즈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저블 구성은 컴포저블은 구성 가능한 함수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UI 요소로 반환하는 것이며 두 번째 리컴포저블은 컴포즈가 데이터 변경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컴포저블을 다시 실행한 다음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컴포지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트와 뮤터블 스테이트인데요. 이 스테이트는 앱의 상태를 컴포즈에서 관찰 또는 추적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테이트는 오직 읽기만 가능하고 뮤터블 스테이트는 수정과 읽기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다음 팁 금액 표시기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 금액 표시기 화면 속에는 다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를 표시해주는 텍스트, 두 번째는 입력창을 제공해주는 텍스트 필드, 세 번째는 빈 공간을 제공해주는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봐야 할 것은 텍스트 필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앱이 실행되는 동안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 필드에 어떠한 값을 넣어 화면상에 내가 입력한 것을 보이게 하려면 시스템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때는 리컴포지션, 즉 재구성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용해 앱 컴포지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번 차례에선 아까 그 화면 속 텍스트 필드에 사용된 함수와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타이핑하여 사용하시면은 0으로 고정되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리멤버와 관련된 오류가 뜨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 차례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 컴포저블을 붙여줌으로써 edit number 필드 함수가 UI 요소로서 작용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input value라는 변수에 mutable state of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네요. 이 말은 input value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mutable state 유형을 사용하여 앱의 상태를 컴포즈에서 관찰, 추적 가능한 상태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텍스트 필드인데요. 여기 value라는 속성을 읽고 각 컴포저블을 추적해 그 value가 변경되면 리컴포지션, 즉 재구성을 시도합니다. on value change 뒤에 보시면 람다 표현식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 필드 값이 변경될 때마다 on value change가 트리거가 되고 이때 변경된 값은 람다 표현식인 it에 들어가 input value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막상 실행해 보면 텍스트 필드에 아무리 값을 넣어도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의 값이 수정되면 여기 1번인 onValue change 콜백이 호출되면서 input value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변경을 통해 2번이 수행되어 input value에 입력이 되는데, 이와 동시에 리컴포지션이 이루어져 edit number 필드에 구성 가능한 함수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3번 차례가 되어 input value 값은 초기 값인 0으로 재설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값을 바꾸어도 다시 0으로 재설정되어 우리가 보는 텍스트 상자에는 0이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만들었던 텍스트 필드엔 우리가 입력한 값이 반영되지 않고 있을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remember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컴포저블이 재구성되더라도 값이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getValue 확장 함수와 관련된 오류가 뜰 수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코드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개의 임포트를 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사진 속 빨간색 네모 상자처럼 getValue와 setValue를 수동적으로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input value에 by remember이라는 값을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텍스트 필드가 수정되면 input value가 초기화되지 않고 값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 속 예시인 hello android 또는 원하는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내가 원하는 값이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오늘은 널, 클래스, 람다와 고차함수, 컴포즈, 마지막 리멤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를 원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GitHub 이슈를 이용해 주신다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단원 2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